오늘 삼중자천하고 자천법의 여러 종류 자천이 교육입니다. 여기 맞죠, 선생님? 네. 읽으면서 네,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네, 힘이 드네요 오늘. 그냥 피곤하신 거잖아요. 아 그런 건가? 내가 왜 진즉에 이걸 이렇게 네, 특히 오늘 뒤에 자천법의 여러 종류에 대한 부분 예,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듣고 싶은데 이거는 뭐 선생님한테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네. 오늘 네 선생님 일단 쭉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또 궁금한 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아자천, 삼중자천 중에 이제 자아자천하고 현실적 자천 토대 그리고 전위자천이라고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건 이런 식의 설명을 하게 된 이유가 원래 이걸 설명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자천법을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자천을 어떻게 하니까 수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수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수도하는 기법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죠. 호흡하는 방법이나 뭐 어떤 장소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느 책을 이용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수련 방법을 이제 따라하거나 참고 삼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로 알게 되는데 그렇게 알게 된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렇게밖에 설명 안 해줬는데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아마 우선은 다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또 그렇게밖에 몰라서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이 수도를 다 설명해 주기에는 질문하는 사람이나 제자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배우면 거기까지 다 가르쳐 줄 건데 처음에 이제 수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기법적인 것으로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련법 자천서들 그러니까 수련서들이나 이런 방법들은 운을 떼기 위한 방법 초보적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사람들한테 알려줄 그런 손대는 방법이라 하수법이라고 해서 손대는 방법이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거기까지 설명한 거고 그 이후에 수도하는 방법은 천천히 가르쳐 주는데 일상에서 아니면 같이 제자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런 부분은 문서적으로나 아니면 외부에 유출하거나 하지 않고 또 할 수가 없거나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통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또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근데 거기에서 유출된 책이나 문서 아니면 수도법을 다른 곳에서 배우게 되면 거기에서 말한 부분이나 써놓은 거 설명해 놓은 것만 보고서 수도가 이러이러한 거라고 알게 되게 되면 이제 오해하게 된 거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이제 수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대개는 수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호흡하는 방법, 주문이라든가 아니면 행공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그런 세간에 있는 그런 수련법들 그런 것들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 걸로 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꼭 그런 것이 아니고 꼭 그런 것인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길고 더 오래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세 장에 줄여버렸는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부가 설명들을 했어요.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정리해 놓는 걸 보고 그리고 장수가 몇 개 안 되거나 단락에 몇 개 안 된다고 이 중요성을 그러니까 그런 짧게 썼다고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지나가면서 쓰는 말이거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언제까지고 이 세계에서 이해한 게 별로 없게 될 것이겠죠. 그만큼 이건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수도예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삼중자천 이 세 가지 세 개 이게 정말 설명해주고 싶어 하는 부분이거나 가르쳐 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외 다른 부분은 이걸 위해서 이제 그 격가지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격가지만 배우려 하고 격가지가 본질이냐 이렇게 알게 되는데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선생님 그 우리 카페 대문에 지금 걸려 있는 그 개인화, 대중화, 권력화로도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자아자처는 개인화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고 현실자처는 대중화, 그다음에 전위자처는 권력화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이게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건 불교 또 불교 얘기하게 되지만 불교처럼 어느 정도 체계가 있고 오래된 곳에서는 있어요. 이런 방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설명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제 그렇게 해왔긴 하지만 불교 내에서도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거나 체계적으로 수도하는 곳은 없어요. 가르침이 있지만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있다는 건 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만큼 안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인 건데 그거를 이제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후대에 배워온 사람들은 이걸 소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걸 모르는 이유는 안 가르쳐 주는 거 하고 모르는 경우 두 가지인데 안 가르쳐 주는 이유는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가르쳐 줬는데 대중화로 가르쳐 주실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러이러한 수도가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끝까지 가르쳐야 되거든요. 수십 년 걸리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써놓지 않는 거라고요. 말로도 설명을 이론으로 만들어 놓지도 않는 거고 그다지. 또 도가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론은 있는데 그 이론만 있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또 이제 그게 더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고 또 도가에서 없는 건 아닌데 책으로 근데 진한해요. 대단히 진한하고 알 수 없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태평양 같은 거 읽어보면 책은 6권인가 7권인가 그렇게 많은데 막상 읽어보면 거기서 골자를 찾아내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게 이런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 없는 건 아닐 건데 알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짧게 써놓은 건 이것도 억지로 제가 머리가 딸려가지고 억지로 만든 건데 아무튼 그래요. 특히 전위자처는 저희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신 수도법이나 수도의 우리 광룡원의 어떤 뭐라고 하나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나요? 정체성이나 이런 게 다른 단체들이나 이전에 있었던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전위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권력화 이게? 처음부터 다 그래요. 예. 이게 처음 시작에 자아자천의 하부터 보면 예. 여기에 각성한 정신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른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차이나 수련법만 얘기하면 그게 양심 출신의 목적인 것처럼 아니면 양생법으로서 이렇게 그 수도의 목적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거기 각성한 정신하고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써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몸에다 복제인간 하나 만드는 건데 잘못 이해하게 되면 도가적인 양신 출신을 배우게 되면 몸에 애 하나 키우는 거예요. 간단한 그 사람들이 이해를 그렇게 이해해요. 네. 이쪽으로 배운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알잖아요. 머리 위에 애 띄워놓는 거나 뱃속에 애 키우는 거나 이 그림을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적으로 말하면 복제인간 만들어가지고 자기 의식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고하는 게 다 그런 수준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대화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 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해하게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고 일반화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일반인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고 정말로 도를 닦는 그들끼리의 담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것이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기로 만드는 신체나 아니면 양신이라고 하면 양신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신하고 마음이에요. 정신적인 거하고 마음이어야 된다고. 형태로 이해하게 되면 언제까지고 형태로 시각적인 형태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그 양신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그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뱃속에 있는 것을 아이처럼 보게 되거든요. 또 그렇게 보게 되는 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 남의 뱃속에 있는 것을 또 꼭 그 어린아이 있거나 사람의 형태에 빨갛게 그 사람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런 형태로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구성시켰기 때문에 내 인지 구성을 인지 체계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렇게 형태되어져 있다고 착각해버리면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든다고요. 이제 그 사람이 남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몸에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지만 몰라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꼭 그런 경우인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에 대해 설명하거나 중국 수련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럼 그들의 공부가 아직 미천해서 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단순한 것도 그 철학적인 단순한 논법 아니면 그 인지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철학적인 논리도 못 배워서 그래요. 보여지는 거하고 실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다른 건데 어렵게 얘기하면 상상계하고 실제계하고 달라요. 그 차이도 모른다면은 요즘 학문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 닦는다고 해서 과거로 회고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세상의 지적 흐름까지도 이해 못하고 그거 가지고 공부했다고 하거나 도 닦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맨날 그러죠. 지랄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도 닦았다고는 그냥 과거의 퇴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간단치 않다고요. 이 한마디 해놓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자천을 그러니까 도를 그렇게 그 엄성덤성을 그렇게 띄엄띄엄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기 복제가 아니라고 써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중매에 대해서 써놓은 것도 이게 이 부분을 이해하거나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하는데 자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의 양신을 내 신체와 아니면 육체와 아니면 나와 하나가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나와 크기를 같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처럼 생겼다가 나중에는 나와 그 크기가 같은 크기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와 하나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합일되지 않아요. 합일이라는 건 무슨 화학작용처럼 물하고 커피 섞어가지고 커피 물을 대듯이 이런 식으로 합일되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나와 키가 크기가 똑같다고 해서 나와 합쳐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합쳐지는 건 여기 중에 써 있는 것처럼 실제 생활에서 구현시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깨우친 것이 이 생활에서 이루어질 때, 생활에서 나타날 때, 그리고 생활 실천으로서 드러날 때 합쳐진 거라고 한다고요.
합쳐지는 게 두 가지 물질이 합쳐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역시도 시각적인 그 오감의 세상을 보는 방법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철학 좀 배우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각성이라고. 각성한다면서요. 견성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옛날 사람 견성을 이제는 중요시 여겼다고요. 견성한 사람, 견성을 했으면서 그 오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건 경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각적인 그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그 첫 반야심경에서 하는 것처럼 색주시공 궁주시색이 어떻고 뭐 하면서 그런 거예요. 색수상행식이나든가 이런 걸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들어본 수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을 들어도 다 헛짓거리가 되는 건, 이런 구체적으로 자기가 실천해서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할 줄 모르면 공연불이 된다고요. 머릿속에는 든 건 많은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이게 중에 있는 것처럼 이게 그냥 4줄, 5줄밖에 안 써있지만 이걸 하나 몰라가지고 오해한다고요. 양신이 만들어졌으면 양신이 만들어진 이후에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양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퇴보가 된다고요. 퇴보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는 거하고 실천하고의 차이가 일어나서 그래요. 근데 아는 거하고 실천하고 차이가 일어나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 양신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한다고 하면 양신이 다른 방법으로 만든 건데, 그런 건 분명히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게 그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이게 자아실현이라 이런 것도 써놓고, 자기 감성적 활성화라고 해놓는 것도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고, 주체 확립도 그래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요. 자기가 깨우친 것을 실천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 네? 그 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어려운데요. 그 양신이 나랑 합의를 된다고 하는 게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되는 거라고 네. 하시는 말씀이, 이게 머리로는 따라가는데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설명이 그거 말씀하신 게 지행일치 그러니까, 같은 그런 개념 아닌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그 지식대로 이제 사는 이제 지행일치라는 개념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그냥 그 정보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행일치이지 않냐는, 그렇게 말만 맞는 얘기 할 때가 이제 아니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 양신이 만들어질 정도면 최소 공을 깨우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성 아니면 견성, 깨우침이라는 게 있는 건데, 방금 얘기한 대로 또 마찬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감을 넘는 거라고요. 오감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걸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는 이해해야 견성이 돼요. 네. 최소한 데카르트를 읽으면 되잖아요. 보여지는 걸 믿지 않는다고요. 보여지는 걸 믿지 않는다고요. 네. 말은 쉽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거, 남의 뱃속에 어린애가 보인다고 해서 그 어린애가 있는 게 아니고 어린애처럼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보여지는 그것을 믿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 해서 불신하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내 인식 체계, 인지의 체계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영상이나 그런 그런 것으로 사물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이후에는 보여지는 거나 감각되는 거, 오감으로 들어오는 걸 그대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치를 찾아낸 것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오감에 의해서 어떤 그 가치 기준을, 그러니까 판단을 삼아서 대화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사유하며 결론을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감을 넘어서 그 사람의 또 다른 초월적인 인식 추구를 해가면서 또 다른 그 지식을 창조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방금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수련을 가르칠 때, 뭐 수련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으면 오감을 넘었을 것이고, 오감을 넘었으면 말하거나 가르칠 때 그렇게 양신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옛날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는 그런 시각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아직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것에서 이미 그 사람의 그 깨우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중에 해당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깨달은 사람만 알게 돼요.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게 되는데, 그 잘못된 부분이 그 최소한의 그 오감에서 마저도 벗어나는 걸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인식 능력, 그리고 행동 능력, 말하는 거, 그런 것이 있다고요. 아니면 그 단계적으로 쓴 것도 있어요. 달마의 제자들의 그 인가하기 위해 써놓은 것들이요. 이거 분명히 불화인데, 우화로 만들어낸 얘기인 건데, 그 써있는 것이 의미가 맞아요. 아쪽불고 본 것을 더 이상 관심 없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가 냈다. 첫 번째 이거 뭐라고 그랬던가. 언어에서 벗어나는 거. 그 선종에서 가장 처음에 중요시 여기는 게 언어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미 비트킨슈타인이 얘기했듯이 서양에서도 이미 그 정도는 다 알아. 이제 언어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언어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의 말 아니면 단어 쓰는 것들 보고서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알아내지 못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말을 한다고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왜 하게 됐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되면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걸 이해했으면 내가 하는 단어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로서 말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상대에 맞게만 말해주고 있는 거라서 항상 말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달라요. 거짓말, 그리고 속임수, 기만 또 시켜가지고 다양하게 해버려요. 이유는 나한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냐만 생각한 거지, 내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진리냐 진리 아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런 정도의 이해에서야 대화해야 된다고. 근데 그래서 그 대화하는 것만 봐도 말을 중요시 여기나 말에서 걸려가거나 말에서 감정이 생기거나, 그래서 욕을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고단자한테 욕해도 된다고. 이유는 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욕을 하게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런 말로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는 건 그 내면적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건데, 그게 각성이 안 됐다는 뜻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로지 하지 말라고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정도는 깨달았으면 다 아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상대한테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아는 말을 주장하냐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떠들면 안 되는데 아는 척 이렇게 내 주장하면 안 되는데, 방금도 확실히 내가 맞다고 이렇게 떠드는데, 이런 역설이 있어요 항상. 이걸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건 아무튼 그래요. 네. 이게 어렵다니까요. 말은 쉽게, 그래서 네 줄밖에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 그러니까 다른 곳은 이 하에 해당하는 것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체는 수도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헷갈려 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중에 넘어가가지고 그 실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아예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으로 넘어가면